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응급의학과 학생 인턴 실습을 하게 된 학생 배성환입니다. 이번에는 본과 4학년이라면 이 정도는 꼭 알아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척추 엑스레이에 관한 지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개의 파트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척추 엑스레이를 알려주마 파트 1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7월 초부터 8월 초까지의 기간 동안 학생 인턴으로 참여해서 매일 2열로 내원하는 환자들에 대한 분석과 브리핑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응급의학 분야는 여러 가지의 과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실습을 진행하며 여러 분야에 대한 통찰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강보승 교수님과 척추 트라우마 환자들을 위주로 공부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실 이런 척추 트라우마는 의학과 공부를 하며 엄청 강조가 되는 내용은 아니었기에 생소하고 새로운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만큼 미지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이번 공부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서 임상 실습 도는 학생, 인턴 선생님들, 응급센터에서 일하는 주니어 의료진들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번 영상은 강보승 교수님께서 제안해 주셔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전까지 사실 영상을 제작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강보승 교수님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러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영상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환자 케이스 분석에 대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환자입니다. 28세의 젊은 메일 환자입니다. 백페인을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뒷좌석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있다가 턱에 오토바이가 걸리면서 허리 쪽에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허리 통증이 매우 심하다고 하였습니다. 피지컬에서는 버테브라 프랙처를 룰아웃하기 위해 미드라인 퍼커션 텐더니스를 보았습니다. 그 결과 양성이었고요. 하지로 방사되는 통증이 있었으며 하지의 운동, 감각, 순환은 모두 정상적이었습니다. 충격으로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있어 응급실 도착 후 바로 해야 할 일은 당연히 흉요추 엑스레이, 소라코 룸버 엑스레이를 찍는 것일 것입니다. 오른쪽은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피지컬 익자미네이션에서 미드라인 퍼커션 텐더니스가 양성이라고 했었는데 이 노란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분을 눌렀을 때 압통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진단은 무엇일까요? 잠시 멈추시고 어떤 게 이상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셨나요? 이제 환자의 AP 사진입니다. 혹시 여기에서 이상소견이 보이진 않나요? 그럼 이제 확대해서 자세하게 볼까요? 이제 어떤 이상소견이 잘 보이나요? 제가 봤을 때는 L2 버테브라의 바디가 조금 컴프레션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진에선 어떤가요? 뭐 정상처럼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좀 전에 라터럴 뷰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전형적인 컴프레션 프랙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제 포스테리어 컬럼 쪽을 확대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소견이 보이시나요? 인접하는 두 개의 스피너스 프로세스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따라서 포스테리어 컬럼에 프랙처가 있다거나 리가멘트 컴플렉스에 손상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현재 환자의 연령도 28세로 젊은 편이고 단순하게 오토바이를 타다가
충격을 받은 상황이었죠. 컴프레션 프랙처만 있다는 걸 고려하면 그냥 대증적인 치료만 해도 되지 않을까요? 포스트-op 사진입니다. 좀 이상하죠? 컴프레션 프랙처라면 이렇게 큰 수술을 안 했을 것인데요. 총 4개의 버테브라에 스크루로 고정시켜 놓은 모습이 보이시나요? 이런 수술을 스파이널 퓨전 수술이라고 하며 구체적으로는 TPSF, Transpedicular Screw Fixation이라고 합니다. 수술 과정에서 드릴과 같이 무시무시한 기계들을 사용하는 수술인데요. 왜 이렇게까지 큰 침습적인 수술을 진행했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한 해답은 바로 이 사지털 CT 사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이 보이시나요? 안테리어 컬럼뿐만 아니라 미들 컬럼까지 침범해 있는 프랙처가 보이시나요? 이러한 프랙처를 burst fracture라고 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골편이 카나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보니 프래그먼트 레트로퍼전에 의한 moderate central stenosis가 있습니다. 코드를 컴프레션하는 문제는 치료 방침의 결정에 있어 상당한 중요도를 갖습니다. 따라서 코드를 얼마나 침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MRI를 통한 정확한 진단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에서 보았듯이 인터스피너스 디스턴스 와이드닝이 없기 때문에 포스테리어 컬럼은 인텍트 할 것 같네요. 이제 CT의 엑시얼 플레인 사진입니다. 보니 프래그먼트의 레트로 펄션이 더 정확하게 확인되죠. 그리고 이전의 예상과는 달리 포스테리어 컬럼의 페디클에 프랙처가 있는 것도 관찰이 되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포스테리어 컬럼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엑스레이에서 미리 발견할 수는 없었던 것일까요? 엑스레이의 AP뷰로 다시 돌아가서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이 중 L1에서 L3 부분만 확대해 주세요. 자, 제가 노란색 동그라미 치는 부분에 주목해 주세요. 이 부분은 버테브라의 페디클 부분입니다. 이 페디클의 라테럴 마진을 위, 아래, 옆의 다른 페디클과 비교해 보세요. 어떤 차이가 보이십니까? 제 생각에는 좀 더 짙게 보이고 페디클의 크로스 섹션이 뭔가 좀 겹쳐서 블러링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즉, 위, 아래, 옆 크로스 섹션과 비교할 때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동의하시나요? MRI에서는 앞서 보았던 L2 버테브라의 골편이 코드를 얼마나 컴프레션하고 있는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환자의 경우 캐널 크기의 50% 이상을 침범하였기 때문에 수술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버스트 프랙처라는 사실을 엑스레이에서 진작에 알 수는 없었을까요? 바디를 따라가는 포스테리어 머진에 주목해 주세요.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됩니다. 이런 마진은 원래 이렇게 잘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요. L2 버테브라를 보면 위아래의 머진에 비하여 포스테리어 마진 모양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이 케이스의 환자처럼 버스트 프랙처가 있는 환자에게서 언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것일까요? 다음은 2016년도 Orthopedics Journal에 대한 리뷰 아티클입니다. thoracolumbar spine의 버스트 프랙처에 대한 매니지먼트에 대한 아티클인데요. 이 리뷰 아티클에서는 서지컬 트리트먼트의 인디케이션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메듈러리 캐널 안으로
bony fragment가 침범하여 neurological deficit이 있을 때를 적응증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환자 케이스는 neurological deficit이 있지는 않지만 페디클까지 부러져서 버스트 프랙처보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3column bony component의 손상으로 매우 불안정한 손상이어서 수술을 했던 것 같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번 케이스를 통해 어떤 걸 배워야 했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compression fracture라고 생각하였으나 알고 보니까 posterior column까지 깨져 있는 unstable burst fracture 혹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엑스레이로만 척추를 진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하게 보면 엑스레이에서 대부분 찾을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AP 뷰에서는 페디클 주변의 마진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라테럴 뷰에서는 컴프레션 프랙처가 의심된다면 바디 후방의 마진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환자 만나러 가볼까요? 이번 환자는 73세 메일 환자입니다. 하지의 근력 저하를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5개월 전 슬립 다운 이후 양쪽 하지의 모터 위크니스와 voiding difficulty가 발생하여 타원에서 degenerative spinal stenosis라고 진단하에 스파이널 인젝션을 비롯한 컨저베이티브 트리트먼트를 진행하였으나 치료 이후에도 기존의 증상들이 지속되었습니다. 당일에 또 다시 슬립 다운된 이후에 기존 증상들이 악화되어서 내원하였습니다. 피지컬상에서는 하지 근력이 트레이스에서 풀 정도로 상당하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상지 근력도 어느 정도 감소되어 있었는데요. 엘보우나 리스트의 모터에 비하여 핑거 모터가 더 떨어져 있었습니다. 페리 아널 센스나 아널 톤은 정상적이었습니다. 또한 센서리도 정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령의 외상 환자에서 상하지 모터 위크니스가 발생하였을 때 우리가 처음으로 떠올려야 하는 것, 그런 임프레션은 무엇일까요? 바로 cervical cord injury입니다. 먼저 C-spine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여기에서 혹시 주목할 만한 이상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사진을 좀 더 확대해서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진에는 총 4개의 이상 소견이 있는데요. 숨은 그림 찾기 같죠?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다 고민해 보셨나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주목해 주세요. 혹시 이 부분이 정상 소견일까요? 네, 비정상 소견이죠. 이러한 소견을 OPLL이라고 합니다. OPLL은 Posterior Longitudinal Ligament에 칼슘이 침착되면서 단단하게 고르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것 이외에 다른 이상 소견은 없을까요? 스파이널 코드가 다니는 공간이 조금 좁아져 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이걸 cervical spinal stenosis, 즉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혹시 버테브라 바디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은 정상 소견일까요? 이런 튀어나온 부분들을 척추가 노화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퇴행성 변화라고 합니다. 좀 더 전문적으로 degenerative spondylosis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뒤로 밀려 있는 것은 정상일까요? 이렇게 컬럼이 뒤로 밀려 있는 것을 retrolistesis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서는
임상적인 의미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네요. 엑스레이만으로 버테브라를 진단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CT까지 찍어 보았습니다. 엑스레이에서 발견한 이상 소견이 좀 더 잘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OPLL이 보이시나요? C2에서 C7까지 리니어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OPLL을 CT의 엑시얼 플레인에서 본 사진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네, OPLL은 후종 인대가 뼈처럼 단단하게 두꺼워지는 질환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캐널에 지나다니는 코드가 압박될 수도 있습니다. OPLL은 느린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초반에는 잘 느끼진 못하지만 증상이 점점 진행됨에 따라 팔이나 다리가 저리고 운동과 감각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진행이 되면 결국 나중에는 소변이나 대변을 조절하는 능력까지 떨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OPLL은 스파이널 스테노시스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스파이널 스테노시스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파블롭 레이시오입니다. 파블롭 레이시오는 캐널의 AP 다이아미터를 바디의 AP 다이아미터로 나눈 수치입니다. 현재 사진에서는 B를 A로 나눈 수치가 되겠죠. 정상인에게서는 파블롭 레이시오가 0.8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파블롭 레이시오가 어떠한 중요성을 띠는지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대한정형외과 협회에서 출간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파블롭 레이시오가 스파이널 스테노시스와 이로 인한 마일로패티를 예측하는 데 있어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사진에서 파블롭 레이시오를 구해보면 약 한 0.5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카날의 원래 크기는 노멀 레인지의 로어 리밋 정도 되는데 0.8이겠죠. OPLL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0.8보다 훨씬 낮은 0.5로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서비컬 스파이널 스테노시스가 확실하겠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환자가 왜 모터 위크니스를 호소했는지에 대한 추론을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컬 스파이널 스테노시스로 인한 컴프레시브 콜드 인저리가 있진 않을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MRI를 찍어 보았습니다. T2 이미지고요. 인트라메듈러리 T2 하이퍼 인텐스 시그널이 관찰됩니다. 혹시 찾으셨나요? 네, 잘 안 보이시죠? 앞선 T2 MRI 사진을 확대한 사진입니다. T4 레벨의 콜드에서 현재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분을 주목해 주세요. 주변 코드에 비해서 중심부에 밝은 색을 띠고 있는 부분이 보이시나요? T4 레벨의 코드를 엑시얼 플레인에서 본 사진입니다. 내부의 스파이널 콜드가 하이 인텐시티를 보이는 것이 보이시나요? 네, 우리는 이걸 슈링고마일리아 또는 슈링고하이드로마일리아라고 부릅니다. 스파이널 콜드 내부에 플루이드 필드 시스트가 있을 때 이를 가리켜서 부른 용어입니다. 일부의 경우에는 무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증상이 있다면 주로 muscle weakness, stiffness in back, shoulders, arms, legs로 나타납니다. 이 케이스를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OPLL에 의해 기존의 cervical spinal stenosis가 있는 환자입니다. 이러던 환자가 최근 트라우마로 인해서 슈링고마일리아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치료를 해야 할까요? 이 환자는 이렇게 수술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수술일까요?
AP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생긴 이상하게 이런 기다란 기구가 한쪽에만 붙어 있네요. 그리고 왠지 이 라테럴에서 보니까 스피너스 프로세스에 페디클까지 연결되어 있는 건가요? 어쨌든 기구가 박혀 있고 보니까 왠지 이전에 비해서 카넬의 너비가 좀 더 넓어진 느낌도 드네요. 이번에는 이 사진에 주목해 주세요. 원인이 척추관의 크기 감소였기 때문에 치료는 이렇게 플레이트를 대서 척추관의 크기를 인위적으로 넓혀 척수에 가해주던 압력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비컬 라미노플라스티 수술을 진행하였고 사진은 치료 후의 사진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케이스에서 어떤 걸 배워가야 할까요? 먼저 외상 후 상하지 근력 저하가 있다면 호드 프로블럼은 아닌지 유심하게 봐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엑스레이가 중요하겠죠? 다음으로 캐널에 스테노시스가 있는지 잘 보아야겠습니다. 파블롭 레이시오를 구해보고 OPLL이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트 1을 마쳤고요. 설명이 어렵지는 않았나요? 파트 2에서는 서비컬 엑스레이를 위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경추는 척수신경의 가장 윗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크리티컬한 트라우마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잘 배워야 더 좋은 의사가 될 수 있겠죠?